금주 총 금액은 54만 5,3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진행을 맡은 이선아 PD고요. 돌아가면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컨셉이 지적으로였나요? 네. 한자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 금액이 아니고 금주. 금주. 사실 와. 쓰지 말라는 표현이긴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자어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고 하죠. 자,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지적으로 됐나요? 아니 지금 임광현 PD가 망쳐가지고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진짜 금주에서 약간 뭐지? 약간 자, 김리원 대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책에 쓴 돈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54만 5,300원입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네요. 거의 한 그래도 54만 원대를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는 52만 원대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30권을 30권. 사셨는데 이번 주에는 23권밖에 안 돼요. 비싼 거 사셨나 비싼 책이 봐요. 많은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책 언박싱에 앞서 드디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앞으로 도착한 청취자 댓글이 있나요? 있대요. 저 진짜 기대했는데 네. 딱 하나 오긴 했거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그 하나가 딱 달렸는데 내용이 없어. 1등! 여러분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큰일 어머 났다. 어떡해. 만관부. 만관부. 야, 들으시고 좋다 제목. 싫다 이건 아니다 이건 좋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에 고픕니다. 욕은 달아주지 마세요. 왜요? 욕은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악플보다는 무플이 낫나 주인가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책 리스트 23권 중에 13권만 선별해서 임강현 PD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중웨이, 주잉춘, 장영권의 나는 한 마리 개미, 리사 펠드먼 베러셋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공선옥의 춥고 더운 우리 집, 로버트 판다노의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다시 조중웨이, 주잉춘, 장영권의 달팽이 세상을 더듬다, 루이비통의 패션 아이 캘리포니아, 밀란 쿤데라, 헤르타 밀러 등 작가 46명의 글과 크빈트 부흐 홀츠의 그림이 어우러진 책 그림책, 이소호의 캣콜링, 조이스 캐럴 오츠의 엄마가 날 죽였고 아빠가 날 먹었네, 장 프랑스와 샤바의 꽃들의 말, 호타 슈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마르코 리빙스턴의 에이드리안 베르그, 미카엘 두독 데비트의 아버지와 딸. 수고하셨어요. 황현 PD, 조중웨이 이렇게 왜 읽으신 거예요? 영준과 출신이라서 또 제가. 오. 그럼요. 그렇군요. 대학교 때 전공 몰랐어요. 내가 너무 후배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몰랐네요. 전공이 뭔지. 미안합니다. 배태욱 PD 전공 뭐죠? 저는 국문학입니다. 정말 제일 의외야. 배태욱 PD가 국문학도였던 게 제일 의외야. 이렇게 13권 중에 오늘 한 3권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책 공선옥 작가의 춥고 더운 우리 집 에세이입니다. 저는 공선옥 작가님 만나뵌 적이 있어요.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책하고 놀자 프로그램 맡았을 때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소설집을 내셔가지고 한번 초대석에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지금 약간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좋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소설이나 이번 에세이나 보면은 어둡고 조금 이런 쓸쓸한 부분이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만 본 작가님 인상은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뭐 사실 딱 한 번 뵌 거고 그때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걸 네. 보면 그러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사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성 작가님에 대한 호감 네. 그리고 이 책 띠지에 보면은 김원비 작가가 추천사를 썼는데 제가 또 이 에세이스트 김원비 작가 굉장히 애정하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띠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부까지만 읽고서도 알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 책이 인생의 책이 되리라는 것을 여기 꽂혀서 샀죠. 그렇죠. 네. 너무 엄청난 말을 써주셨죠. 우리 리원 대표는 이 책 어떻게 고르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작가님에 대한 호감이 이제 15년 전 이상의 그 좋아했던 작가님으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거예요. 한 10년여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름을 보고서 이 작가님 그 작가님 아닌가 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했고 저도 띠지 받아보고서 막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책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생각보다 저보다 한 열 몇 살 위에 작가님이신데 이게 되게 시골에서 자라셨다 맞아요. 보니까 풍경이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얘기를 듣는 기분이어서 그 풍경이 조금 어려웠고 중간중간 사투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 사투리를 근데 좀 진한 사투리여서 사투리를 글로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 그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도 사투리 대사 이런 거 글로 해놓으면은 그거 읽을 때 저 되게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럼 뭐 태백산맥 이런 거 읽을 때도 네. 진입장벽이 좀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에세이집 읽으면서 저도 리원 대표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좀 어려웠거든요. 두세 번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맞아요. 한 적이 되게 여러 번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기 우리 광현 PD랑 태욱 PD는 공성 작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니, 오늘 처음? 처음. 잘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세대적으로 잘 그쵸, 안 나이가. 맞는 거죠. 공성 어린 작가님이 분들은. 63년생이시네요. 부끄럽네요. 아니요, 부끄러울 일이 별로 없죠. 차이 안 나. 이 에세이집이 총 3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부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년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작가님이 거쳐갔던 여러 집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진짜 아주 어렸을 때는 구렁이가 나타나서 달걀을 깨먹는 그런 북향의 초가집에서 사셨대요. 근데 너무 이게 진짜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옛날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어떤 그 부록그 집에서 사셨는데 이 부록그 집이 사투리인가 했더니 블록을 일본식으로. 일본식으로 하면 부록그 그 집이 있고 이제 또 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공장에 그 옆에 딸린 기숙사 그리고 또 애를 키우면서 이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사셨던 영구임대 아파트 이런 풍경이 쫙 나와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떤 집을 거쳐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세 분은 유년 시절의 집 하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저는 이게 참 좋은 책이라는 게 그 작가의 역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본인의 이야기만 풀었는데도 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나이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배경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한 3, 40년 전 옛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환경이 되게 다른데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의 이제 기억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책이어서 저도 일부만 읽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집은 저는 어린 시절 한 유치원 한 6, 7살부터 제가 이제 독립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쭉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지금도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집이 저한테 굉장히 큰 보호장치 같은 저한테 가족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집을 떠올리는 게 저희 부모님과 거의 동의어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집이 되게 든든하고 큰 고향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저는 응답하라 마지막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그 쌍문동? 쌍문동.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동네에 아파트보다 주택들이 더 많고 동네 사람들끼리 왕래를 했었고 이런 풍경들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집을 가장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드라마로 연결이 되게 많이 됐었고 저한테 있어서 집에 대한 이미지도 좀 그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광현 PD는 2002년에 일산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쭉 거기서 살았거든요. 인생의 기억이 집 3개밖에는 계속 없는 아파트였어요. 계속 아파트. 아니요. 목동 아파트 이후에 지금 일산 집은 주택. 지금 주택에 네. 사시는구나. 와, 그건 좀 부럽네요. 지금 요즘에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EBS에서 하는 그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안 나오고 주택. 다들 드림하우스를 짓고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주택에 대한 동경은 있어요. 저도 주택. 어렸을 때 오랫동안 산 집이 주택이기도 했고. 주택 딱 이렇잖아요. 춥고 더운 우리 집. 그러니까요. 겨울에 춥고 맞아요. 여름에 더워.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광현 PD는 딱 집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느낌? 집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저기 공선욱 작가님은 비 오는 날의 우산으로서의 집, 눈 오는 날의 베이스 캠프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은 이렇다. 딱히 그런 걸 느껴본 적 없는데 한번 웹툰에서 되게 가슴 울리는 문장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 옛날에 한 2012년도에 연재됐던 건데 오늘의 낭만부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오늘의 억수 씨라는 작가가 그린 이거 되게 또 그 당 연재될 때는 엄청 뭐 욕 많이 먹고 지각 연재로 그랬었는데 지각 연재.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어느 날 학창 시절에 집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가만히 오후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뭐 집이랑 친구해야겠다. 집이랑 좀 더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럼 집은 나한테 친구인 건가? 그런 느낌? 집은 나한테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저도 집이랑 좀 더 친해져야겠다. 집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택에 사시면은 사실 주택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본인 부모님이 하시겠죠. 정말 든든한 아들입니다. 배태욱 PD 같은 질문 해볼게요. 네. 전 주택에 가장 오래 살았었는데 집에 대한 느낌은 나의 어떤 성공? 뭔가 성공이라고 하긴 뭐한데 그냥 나의 어떤 그런 걸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척도의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생각일 수도 있는. 약간 그게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집이 그러니까 홈이냐 하우스냐 이거의 개념에서 약간 이제 세 분이 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하우스에 대한 느낌이 왜 있냐면 어릴 때 저는 그 주택의 2층에 새를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러면 주인집은 되게 큰 대문을 쓰는데 새를 사는 사람들은 되게 옆에 작은 문으로 들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한 6, 7년, 8년을 거기서 되게 보내면서 다세대 주택이라서 저희는 굉장히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래 윗집, 뭐 옆집 다 막 친하게 지냈지만 그런 온정은 굉장히 그립고 좋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나의 같은 반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 막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걸 저는 굉장히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안 봤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은데 아마도 되게 그걸 척도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당첨돼서 처음 우리 집의 아파트로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불안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는 이제 주택을 새로 사서 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오면서 그 되게 오묘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저기 작은 문이 아니고 큰 대문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 뭔가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내가 좀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느낌의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생각하면.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진짜 핫 이슈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는 평생 내 집 마련이나 한번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대단하고 사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한테 집은
이코르 부동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탐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경이 더 강렬해지는 네.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뭐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내가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이 있지만 그거는 왜 이런 미닛하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이 에세이집 읽으면서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떤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작가님이 어렸을 때 그다음에 20대 초반까지 이제 거쳐왔던 집 이야기가 돼 있다면 이부는 작가님이 담양 수북이라는 동네에 집을 직접 짓고 그 사시는 그 과정을 담은 집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서 그러니까 나의 집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노년에 어떤 집에서 다들 그렇죠. 살고 싶으신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 바뀌어요, 저는. 수시로 바뀌는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거는 햇살이 내리쬐으면 좋겠고 내가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책들이 좀 잘 모셔질 수 있는. 결국 큰 집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책 말고는 사실은 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옷이나 뭐 살림도구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거하시는 분이 자꾸 많이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거 알고 있어. 광현 PD는 어때요? 너무 먼 이야기겠지만 저 지금 빨리 은퇴하고 바닷가 마을로 가서 오. 바닷가 마을에 있는 집에서 바닷가 살고 마을? 싶어요. 네. 와, 왜요? 저 바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녹음 전에 낚시 얘기했을 네, 때도 저 배 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짜? 네. 오. 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돌이시잖아요. 그쵸. 하지만 배가 있으면 배에 떠 있고 싶어요. 오 정말. 그래서 나중에 꼭 그 수상 동력 면허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따고 배 한 척 사서 바닷가에 집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그 해풍이 소금기를 머물고 있어서 가전제품도 되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게 보면은 현실과 인상의 괴리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성 작가님도 집 짓고 사는데 그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에세이에서 쫙 표현을 해놓으셨거든요. 태욱 PD는 나중에 저는 광현 PD랑 반대로 산 쪽에 산자락이 있는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당연히 저는 주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주택에서 제가 좀 이렇게 수리를 여력이 된다면 체력이 된다면 수리도 조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넓은 집 확 트인 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 꿈은 그거였거든요. 거실이 좀 탁 트여 있고 한쪽 집에 한쪽 면이 다 통유리로 좀 되어 있는 통창. 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왜 비가 올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어깨 밖에 가디건을 풍경이 걸치고 그림처럼. 커피라는 착 음악을 틀어놓고 기생충 아닌가요? 기생충 맞습니다. 그 대저택. 기생충 집 너무 좋죠. 그런데 살고 싶죠. 아유. 리온 대표는 그 어머니가 지금 살고 네네. 계시는 그 집이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희 부모님 같은 상징이어서 그 아늑함과 포근함이 있는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집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집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넓은 데가 좋을 때도 있고 되게 다 맞아. 필요 없고 다 맞아. 없애고 좀 작게 맞아. 단촐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바뀌어도 계속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도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도 부럽고 산이나 바다도 바다. 부럽고 했다가도 그거는 잠깐 이상으로 잠깐 부럽다가 안 돼 나는 도시를 떠나서 못 살아 이런 생각이 항상 돌아오는 거 보면 저는 나중에도 도심 한가운데서 근데 저는 주택을 좋아해서 문 열고 나가면 도시인 건 좋은데 집 안은 확실히 좀 마당 땅을 밟고 사는 거를 좋아해서 그게 변하지 않는 게 주택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도시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결국 빡세지잖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 이제 결국 결론이 돈이 많으면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상중하니까. 네. 맞아요. 역시 이 책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네, 춥고 그렇죠. 더운 맞아요. 우리 집. 네. 저는 강추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이 작가님한테 반가워서 산 건데 이 표지 그림 맞아요. 그쵸. 저도 그 표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누가 그리신 걸까요? 독일의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때 처음에 그래서 사자마자 그 표지 디자인을 누가 했나 봤는데 원래 있는 작품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만든 태우 거였더라고요. PD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그림인지. 그 여인이 이렇게 테이블 앞에 딱 엽서 같은 거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표정이 사실은 뭐 밝은 표정이라기보단 뭔가 뭐 회상에 잠길 걸까요? 아니면 생각에 좀 잠긴 걸까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약간 붉은색 배경에 조금 어두컴컴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따뜻하죠. 아닌가요?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었나요? 따뜻하다기보단 굉장히 고생하고 산 것 같아요. 좀 넉나간 표정이에요. 이거. 아니 좀 이 뭔가 풍파와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좀 담겨 있는 어떤 감정이 맞아요. 보이는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은 여자 같지 않은데 많은 걸 경험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위기가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고생을 하시고 네. 나만의 이런 딱 집에 딱 이제 앉아서 뭔가 나의 과거를 쫙 회상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았구나 뭐 약간 이런 장면 정도에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공선욱 작가의 춥고 더운 우리 집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책은 그림책입니다. 책 제목은 책 그림책. 책을 그려놓은 그림 맞아요. 오, 되게 크빈트. 제목 되게 잘 지었다. 잘 지었다. 크빈트 부홀츠라는 일러스트레이터고 또 그 화가시기도 한가요? 네, 맞아요. 이분의 그림에 46명의 유럽 작가들이 글을 한 편씩 써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어요. 그래서 일종의 엔솔로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46명의 작가에게 네. 그림을 다 보내주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그 그림을 뽑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가지고 엮어낸 거죠. 가끔 긴 글도 있던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3페이지? 보셨나 봐요. 네, 제가 빌려줘가지고. 빌려줬어요. 응. 전 갑자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김리훈 대표님이랑 이선아 PD님은 네. 이 46명 중에 네. 몇 명을 알고 계실지 좀 궁금해요. 아. 잠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면은 저 리온 한 대표에게 3-4명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누구? 저는 일단 그 아까 밀란 쿤데라랑 미셸 투르니에랑 여기 오르안 파묵 많이 안 해. 존 버거 정도는 들어봤을까요? 몇 몇 명 정도를 여기 46분 중에서 아 너무 궁금하다. 저는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때 네.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사실 예전에 봤던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보면은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런 맞아. 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작가들이 모여서 낸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작가의 책을 찾아보는 게 또 저희 재미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지금은 모르는 작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절반 정도 아는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잔 손택, 밀란 쿤데라, 그리고 존 버거, 라픽 샤미 등등. 네. 저는 요슈타인가저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죠? 네네. 네. 정말 슈타인가더. 좋아하는 작가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엔솔로지 책의 또 매력이 그거 같아요. 맞아요. 또 찾아볼 수 네, 네. 찾아보고 또 그 내가 좋아했던 작가의 글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는 글이 있잖아요. 누구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또 찾아서 맞아요. 읽게 되는 이런 것 임광현 같아요. PD는 몇 명 정도 알았어요? 저 이름 아는 거는 4명? 비슷하네. 오. 근데 하나도 읽어본 건 없어요. 나도 뭐 비슷해. 두 분 함께 하세요. 네. 근데 크빈트 부홀츠 이분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리온 대표님. 이 작가분이 그림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림책 작가로 알고 있었고 사실 저 책을 산 이유는 신간이 나왔어요. 시간의 의미라고. 근데 저 작가님 그림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으로 맞아. 그리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또 세밀하게 그리세요. 그림 자체로도
생각이 많아지는 감정을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그림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저분이 그림을 그리셨다던가 아니면 저분이 그림책을 내셨다던가 하면 샀었는데 시간의 의미라는 책을 신간이 나와서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도서 성경의 한 구절과 그 분의 그림을 매치해서 낸 건데 그 성경은 그러니까 뭐 인간에겐 모두 때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관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작가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서 저 책은 이제 서재에 놀러 오기로 하신 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면서 이제 여기 리스트에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책은 이 작가님 그림 자체를 보려면은 저 책보다는 사실 최근에 나온 시간의 의미라던가 그렇군요. 예전에 나온 그림책을 보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저 책은 그림이 아무래도 좀 작게 나오고 글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 가성비로 그림책들은 좀 많이 안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글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 책은 너무나 좋은 작가들이 쓴 글들과 이 작가의 그림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책 중에 추천한다면 이 책이어서 이번 주에 산 책 중에 이 작가님 책 중에 이 책을 그림책. 책 그림책을 올린 거죠. 딱 보니까 화풍이 저는 르네 마그리트인가? 그쵸. 생각이 그런, 들었거든요. 몽환적인. 몽환적이고 네. 어딘가 모르게 초현실적이고 그리고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저는 이 책 갖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임강현 PD한테 이 책을 빌려드렸었어요. 강현 PD 혹시 책 그림책 그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어떤 거였어요? 근데 극과 극으로 느낀 게 아직 고르진 못했는데 일단 질감이 그 뭐지 화장품 중에 뭐 쿠션 팩트 아닌가? 에어 쿠션? 에어 쿠션. 그 이렇게 톡톡 찍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되게 그 질감 미세한 쿠션 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에어 쿠션은 어떻게 알지? 좀 바르시나 보다. 왜냐면 사촌 누나가 화장품 회사에서 한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막 들려줬거든요. 이게 업계에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개쩌는 있는지. 제품이었다. 막 그러면서 그때 인상 깊어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질감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고 무채색으로 그려져 맞아요. 있는 게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다 그 질감과 더해져서 따뜻하다 포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게 무채색의 이 질감이 합해졌을 때는 되게 뭔가 좀 모래가루 같은 느낌이 있고 좀 황량하다 쓸쓸하다 이런 느낌 아예 상반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색깔 칠해져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기 그림 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 하나가 떠 있는데 맞아요. 아까 배 타고 싶다면서요. 그 그림이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저런 그런 느낌 딱 좋아해요. 나 혼자 망망대. 망망대는 좀 무섭고 뭐 호수 정도? 작은 호수는 호수 좀 정도? 시시하고 인천 앞바다 정도. 저는 아까 이렇게 잠깐 지금 말씀하실 때 후루룩 보니까 그 책 표지를 이렇게 옷처럼 벗기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그림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의 또 매력은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의 매력을 느꼈는지 이거 좀 함께 공유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을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는 이유가 책을 다시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볼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다시 읽는다는 게. 근데 그림책은 그냥 잠깐 시간에 글 안 읽고 넘겨만 봐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책들은 두고두고 그냥 시간 날 때 넘겨보시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저도 네. 책을 안 읽는 입장에서 그림책을 사는 건 돈이 좀 덜 아까워요.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잖아요. 이게 막 제가 막 집중해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나 좋을 때나 이거를 보면서 다시 기분을 뭔가 리프레시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요리책이나 이런 걸 사는데 제가 이렇게 그 꽃책도 좋아하고 요리책도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하는데 기분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좋은 점들이 많은데 네. 더 와닿게 좋은 점은 그림책을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리온 대표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시고 또 제 감성이랑 잘 맞는 거를 골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부터 지금까지 같이 본 그림책들이
다 취향 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나중에 모아서 선물도 하고 또 두고두고 옆에다가 두고 볼 책들이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책 그림책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아버지와 딸 이것도 역시 그림책인가요? 네, 맞아요. 네, 작가는 미카엘 두독 데비트. 이름이 아버지와 어렵네요. 어느 나라 네덜란드 사람일까요? 작가인 것 같아요. 미카엘 도속 데비트. 뭐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작품을 그림책으로 다시 만든. 요거 링크 보내주시면. 네. 여러분 유튜브에 아버지와 딸 치면은 한 9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기 전에 임광현 PD가 그 링크를 공유를 해줬거든요. 그럼요. 역시 우리 배태욱 PD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안 보고 왔더군요. 임광현 PD가 오전 7시 30분에 공유를 해줬는데 어떻게 알고 찾았어요? 원래 저, 알았어요? 저도 이거 있는 줄 모르고 이번에 서점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에 어떤 화풍인지 좀 보고 싶다, 어떤 그림인지 좀 보고 싶다고 검색을 하는데 누군가 자기 블로그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상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알게 돼서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죠. 네 잠시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네. 매력 있어 우리 배태욱 PD. 오. 좀 슬플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지만 되게 훅 보니까 그림이 이제 약간 회색으로 흑백으로 계속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뭐 엄청나게 상을 많이 휩쓴 네. 네, 명작 애니메이션이고요. 저는 책으로는 못 봐가지고 이게 책으로 어떻게 또 표현돼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리온 대표님. 이게 아버지와 딸이랑 제가 이번 주에 산 책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그 할아버지의 바닷가 속 집인가요? 그 책이 제가 우연히 애니메이션인데 책으로 그림책으로도 있다. 이걸 보고 샀거든요. 근데 저도 책을 다 보고도 한동안 영상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책에도 익숙한 사람이어서 영상이 있구나 하고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아버지와 딸은 책이 더 좋았고 그 할아버지의 바닷가 속 집 이거는 영상이 훨씬 좋았어요. 무슨 차이예요? 책이 좋은 이유는 그 아버지와 딸은 그 그림 자체만으로도 내 스스로 영상이 그려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림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책이랑 영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그냥 그러니까 책만 읽어도 이 움직이는 게 상상이 되는. 그래서 영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책 보고 영상 보니까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책이랑 영상이랑 똑같구나. 이런데 그 할아버지의 바닷가 속 집은 책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슬로우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더 슬펐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둘 다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들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책 제목은 아버지와 딸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리온 대표님께서 본 책이 샀던 책이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네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줬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아버지와 딸은 애니메이션보다는 책이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준다. 네,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이 더 약해서라기보다 책을 먼저 봤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개가 되게 같은 뉘앙스로 딱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 9분짜리를 보면 책 한 권을 읽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책으로 읽으면 9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첫 장면은 아버지와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강둑을 달려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딸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죠. 왜 갔을까? 아빠는 어디 있을까? 딸이 아빠가 떠난 그 뚝방으로 나가서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뭐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차 이제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죠. 네. 책도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네, 맞아요. 똑같아요. 이게 책 속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결론이 나오나요? 결론은 없어요?
책 속에는 일단 안 나와 있어서 스포가 될 수 네. 있어서 네, 얘기를 네. 안 하는데 그 영상으로 보면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책이랑 영상이랑 똑같은데 그 어디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닌 거죠. 네. 그런 의미구나. 네네네. 근데 속에 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걸 궁금해하면서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하다. 궁금? 네, 궁금. 이거 궁금합니다. 그 어쩌면 지금 제가 골라온 것들이 다 인생과 자기 삶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그림이 많은 책을 위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저도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한 주 단위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사는데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막 사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이번 주처럼 지난주까지 너무 글이 많은 책을 샀다. 내가 읽을 책들이 너무 밀려있다. 이러면은 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서 이제 그림이 많은 책을 산다던가 이럴 때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저도 이제 책이 밀려있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 여름이고 날씨도 그렇고 좀 지쳐있고 좀 그냥 편안한 책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림 많고 편안한 책을 고른 것 같았는데 또 생각은 편하지 않은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도 저는 되게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더 훅 뭔가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셋은 다 딸의 입장에서 그쵸. 이거를 보게 되잖아요. 강연 PD는 어떻게 이 단편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혹은 이거 그림책 못 보고 오셨죠? 네. 네. 저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가장 크게 생각한 거는 아 나도 자전거 옛날에 많이 탔었는데 요새 나도 참 그 안 생각했다, 탄다 이 사람. 이런 생각. 네덜란드 작가여서 네.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등장시켰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전거가 계속 나와요. 맞아요. 다 모두가 자전거 맞아. 타고 바퀴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돌아. 그거랑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되게 그림자 연출, 네. 그림자 대비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궁금했던 건 책에도 그 점이 좀 잘 드러나는지. 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로 들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볼 때는 그 자전거라는 게 더 인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영상이라 자전거가 더 인상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림자는 책으로도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색도 되게 단조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와닿는데 확실히 영상을 먼저 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 점이었고 저는 이제 뭐 딸이 아니다 보니까 딱히 뭐 아버지와 저를 뭐 이입하거나 그러진 하나도 않았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는 네. 조합이 4개 있잖아요. 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뭐 아버지와 아들 하면 뭐 이렇게 강가에서 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네가 뭘 알겠니?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 뭐 엄마와 딸은 뭐 초반에 뭐 어릴 때는 뭐 싫어했다가 나중에 뭐 친구처럼 결국엔 친구가 되고. 된다. 이 4개 조합이 다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좀 뭐 마음 쓰이거나 나를 가장 움직이는 조합 그런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딸들은 엄마와 딸에 대해서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쵸. 서사도 네. 많고. 근데 저는 아빠와 아빠와 딸. 아. 네. 저는 아빠를 유난히 그러니까 엄마를 덜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빠에 대한 감정이 유난히 큰 사람이었고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멋있는 남성형 어머나. 뭐, 예, 이런 게 너무 컸다 보니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네. 딸이 아빠한테 근데 할 수 제가 있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4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아빠한테 직접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저는 나와서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빠도 무뚝뚝하시고 저도 무뚝뚝하다 보니까 서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게 이제 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근데 그 아빠에 대한 감정이 이제 남다르다 보니까 아버지와 딸의 그 가장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게다가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버지와 딸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그 감정이 있어요. 광현 PD는 어떠세요? 저는 아버지와 딸이든 아버지와 아들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아버지와 누군가의 조합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딸이나 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거나. 그건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뭔가
더 뭐 먹먹해져. 제 부모님이 안 들으실 테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저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뭔가 되게 더 마음 쓰이는 뭔가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커서 아버지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전 자꾸 광현 PD가 아버지 얘기하면 자꾸 그 듀이 책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옆에서 자꾸 오늘 자꾸 듀이가 생각나가지고. 듀이가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그걸 2화 체크해 주세요. 좀 미치겠어요. 자꾸 듀이만 놀리고 싶어? 떠올라가지고 인광형과 부모님의 그 어떤 키워드는 듀이로 듀이가 돼버렸어. 저한테는. 그렇다면은 태우 PD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외동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거의 이제 엄마나 아빠가 두 분이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좀 여럿이면 누군가는 엄마랑 좀 각별하고 맞아요. 누군가는 아빠랑 좀 네. 각별한데 약간 어릴 때부터 공평해야 해라는 네, 강박이 그런 있었구나. 강박이 좀 있었고 그렇구나. 되게 생각해보지 웃긴 게 못했다. 부모님이 네. 싸우시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릴 때 그런 질문 엄마가 막 너는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면 넌 누구랑 갈 거야 이랬는데 세상 제일 유치한 질문인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난 고아원에 갈 거야라고 그랬어요. 어느 쪽도 와. 가지 않고 난 고아원에 가겠다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비슷하다기보다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의 감정은 조금 다를 수 네, 있지만 네. 색깔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하고 더 친하지만 마음에 쓰이는 거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0줄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닌 한 개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쵸. 사람, 맞아요. 한 명의 사람,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음.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됐고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구나. 저의 아버지는 진짜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그 70년대 산업 역군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진짜 열심히 사신 정말 본인의 꿈이 있었지만 어떤 그냥 주변 사정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일을 30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게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충분히 능력도 있으시고 다른 데서도 오라는 데도 있을 텐데 아빠는 왜 일을 안 할까. 근데 너무 지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20대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이제 30대 돼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아빠는 그랬었구나라는 지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그 관계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더 친구 같아지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는 항상 이제 약간 믿음을 주는 딸이긴 했지만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 크고 나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만든 그런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전 특별히 또 각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책을 봤을 때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딸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나 죽음이라는 게 보이면은 막 샀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이제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는 이 책을 보는 동안은 아빠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인생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으로 보면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딸이 나이 들어서 배에 이렇게 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거의 뒷부분이죠. 네, 마지막 네, 네. 부분. 그 그림이 너무 찡해서 뭐 아빠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책들이 약간 뭔가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꾸 우리 유년 시절로 데려가고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자기 고백을 계속 하게 되고 진짜 그거 궁금하다. 광현 PD가 유일하게 여기서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결혼을 하실지 애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그런 상상해보지 않아요? 나는 그럼요. 이런 아빠가 될 되고 거야. 싶다? 딸 원하세요 혹시 결혼하시면? 그럼요, 당연히. 아들은요? 아들은요? 아들도. 아. 근데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엄청 놀리고 싶어요.
네? 딸을? 뭐 아, 아들이든 딸이든. 약간 장난기 많은 네. 아빠가 되고 싶구나. 뒤 꼴이 날 수 있어요. 주위의 서사가 어. 반복되는 거죠. 모든 일은 2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노키드족으로 살기로 결정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상상이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도 그쵸. 있고 막 이러니까 대신 이제 그 대체로 조카들을 부모까지는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잘 보살피고 걔네들이 이렇게 크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굉장히 큰 행복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은 내가 어떤 부모냐가 아니고 나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네, 좀 그게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나한테 엄마는 어땠고 아빠는 어땠지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자녀를 두신 네,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이게 되게 다른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리광을 부리거나 응석을 부리거나 뭐 책임감이 덜하거나 아이처럼 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가 워낙에 든든하게 계셔주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커서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더 자식의 입장에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도 자식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크게 왔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마냥 그냥 어쩌다 보니 자식을 키우고 있었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고백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입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마냥 자식의 입장으로만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이제 아빠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부모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식한테 어떤 이제 제가 아빠를 잃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런 슬픔을 줄여줄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지는 누구나 가잖아요, 부모는. 내지는 아니면 내가 떠나도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태욱 PD 얘기 듣고 놀랬던 게 자식은 저도 외동이 아니라 딸 셋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희 아이가 공평하게 하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몰랐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는 저희는 진짜 안 싸우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가끔씩 데시벨이 높아지면. 네, 높아지면 그게 막 뭐 그냥 흥분 상태이거나 기뻐서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거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싸우지 말라 그러고 우리 가족이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러고 누가 엄마 아빠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것도 항상 똑같다 그러고 그런 질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외동이라 그런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저도 외동이 아니니까. 저도 몰랐네요. 네.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외동들이 힘들어요. 여기서 게 태우피디만 많아요. 외동이네요. 할 게 많아요. 아니, 저는 3남매 둘째여서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각자 나름 힘든 게 있어요. 저기 광현 PD는 장남이었나요? 네, 동생. 동생이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네. 장남도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게 많구나. 아유 재밌어라. 이렇게 저희 오늘 세 권의 책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공선옥 작가의 춥고더운 우리 집, 두 번째 책은 크빈트 부홀츠의 책 그림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책은 미카엘 두독대 미트의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자, 책 안 사기로 유명한 배톡 PD. 네. 뭐 이번 주 혹시 땡기는 책 있어요? 저 이 미카엘 두독대 비트의 아버지의 딸 이거 아버지와 저는 딸. 요거 궁금합니다. 사실 겁니까? 서점에 가서 한번 주죠. 이미 지금 책을 너무 많이 샀어요, 제 기준에서. 지금 올해 벌써 지금 제 2권, 3권 샀잖아요. 1년치를 벌써 넘겼죠. 네. 굉장히 지금
지금 돈 쓸 때가 많은데 지금 바지도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책값에 또 지금 관전 이렇게. 포인트네. 과연 배태욱 PD가 이 책을 살 것인가 말 아니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부모님 나이 들면서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의미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보고 나중에를 생각해서 그리울 때마다 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런 건 맞아요. 해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배태욱 PD가 이 책을 살지 안 살지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3회차. 다들 괜찮으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